네, 우리 여러분들 14차 만민공동회 집회인데 제가 참 겨울 집회를 정말 수십 번 해봤지만 이렇게 따뜻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일은 또 춥다 그러는데 사실 희한하게 이번에 겨울 집회는 단 한 번도 추웠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회 많이 나오라고 이게 날씨가 따뜻한 줄 알았더니 또 갑자기 또 중국발 우한 폐렴이 터져가지고 사실 광화문 전체가 제가 일찍 와서 많이 왔다 갔다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한 많이 지금 빠진 상태예요. 유동인구 자체가 지금 거의 없어요.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쪽 지나가는 분들이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꿋꿋하게 계속 해야죠. 언제까지? 네, 그렇죠. 제가 주로 총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총선에서 지금 저는 세 가지 변수가 아직 안 틀었다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탄파 조중동이 정해놓은 CEO 김종인이 언제 마무리 투수로 등판하나 그게 있었고, 근데 그게 사실 제일 작은 변수고요. 가장 큰 변수는 두 개였는데 박 대통령이 언제 참전하나, 그리고 저것들이 개헌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띄울까, 이것들이 이제 총선을 결정지을 변수였는데, 아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김무성과 유승민이 개헌을 지금 땅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처음 알았어요. 설마 문재인, 김무성 저것들이 아무리 겁을 상실해도 저렇게 대범하게 연방제, 내각제 개헌을 섞어서 밀어붙일 줄은, 그럴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은 대놓고 백주대낮에 저렇게 밀어붙이고 있을 줄은 저도 어제 저녁 때 확인을 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강민구 대표의 턴라이트 집회 가서 거기는 집회 이름이 탄핵 다시 집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지금 방금 갔다가 탄핵을 짚어줬는데, 이 개헌 문제를 얘기하려면 탄핵을 짚을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탄핵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김무성과 유승민이 문재인과 손잡고 탄핵을 밀어붙였는데, 대통령의 임기가 그때는 1년밖에 안 남았을 때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들이 사기와 거짓을 통해서 실권을 잡았어도 임기가 무슨 3년 남은 대통령도 아니고 1년 정도 남았으면은 정치적으로 대충 해결하는 게 상식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결하게 된 게 박근혜 대통령이 한 임기를 6개월 정도 단축한다, 그런 정도로 정치적으로 사실은 타협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북괴에서 하나 성명서가 날라오더니, 북괴에서 탄핵을 밀어붙여라 성명서가 날라오면서 그때 김무성이 탄핵으로 가야 된다고 밀어붙이고, 어찌 보면은 문재인이 따라 들어왔어요. 김무성, 유승민이 무조건 탄핵으로 가야 된다고 나온 상태에서 문재인이 따라 들어와서 결국 어마어마한 탄핵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저들이 왜 저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탄핵을 밀어붙였는지, 저들은 과연 뭘 노리고 했는지 그게 나와야 되는데, 일단 문재인은 김정은의 지령에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을 연방제 통일이 가능하도록 바꿔야 됩니다. 그게 문재인이 지금 대통령에 올라간 이유예요. 김정은이가 저기다가 청와대 앉혀놓은 이유가, 너는 나라를 개판 만들고 말고 알아서 하되 헌법을 연방제, 고려 연방제 통일로 할 수 있도록 바꿔, 요거를 지금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은 그거 안 하면 김정은한테 맞아 죽어요. 그래서 실제로 문재인은 지자체 선거 직전에 연방제 통일로 갈 수 있도록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막 이상한 짓들을 하면서 개헌을 밀어붙였습니다. 실제로 기억나시죠? 지자체 선거 때 개헌한다고 막 설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면은 김무성의 세력은 뭐 하고 있었냐? 저 개헌을 저지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김성태 원내대표, 탄핵의 주범이죠, 앞장서서 내각제 이원집정제 개헌안을 맞불을 놨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했던
문재인 김정은 세력의 연방제 개헌안, 김무성 사탄파 세력의 내각제 개헌안이 지자체 앞두고 동시에 올라갔던 거예요. 올라갔다가 이게 별로 이렇게 여론이 안 좋고 문재인 입장에서는 지자체를 싹 쓸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탄핵을 밀어붙일 필요 없겠다. 그래서 둘 다 접고 일단 지자체 선거만 들어가서 문재인이 휩쓸어버렸죠, 선거를. 그래서 이자들은 지자체를 이렇게 넘어가고 총선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총선 때 또 이제 이것들이 개헌을 밀어붙여야 되는데 지자체 때하고는 상황이 약간 달라졌죠. 탄핵을 해서 그 엄청난 권력의 전리품은 문재인과 친김정은파들이 다 헤쳐먹었습니다. 솔직히 거기에 탄핵의 1등 공신들인 유승민, 김무성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짱돌이나 맞았지 뭐 권력의 근처 가보지도 못했어요. 문재인 패거리가 다 헤쳐먹었습니다. 다 헤쳐먹고 김정은이 좋아할 만한 정치 보복하느라고 150여 명의 애국자를 감옥에 가두고 온갖 부정부패를 다 저지르고 있죠. 그러다가 지금 하나 두 개씩 막 걸려들고 있습니다. 총선 앞두고 지자체선거 앞두고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거 지금 다 드러나고 문재인 애들 태양광 해먹은 거 뭐 지금 한두 개가 아니야. 지금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상하게 법원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애국자들을 잡아넣었던 강요죄, 직권남용죄를 전부 다 무죄 때리고 있어요. 문재인이 장악한 법원이. 왜 그렇겠어요? 저 기준 갖다 대면은 문재인은 뭐 100년, 200년 살게 되니까 이제 겁먹고 법원에서 강요죄와 직권남용죄를 다 무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문재인은 이제 막판에 몰려 있는 거죠. 잘못하면은 연방제 개헌이 문제가 아니라 탄핵당해서 이거 그냥 감옥으로 종신형, 그나마 한국 감옥은 난데 잘못 걸리면 저 문재인은 저 미국의 관타나무 수용소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 꼴 나다 보니까 문재인도 이제 좀 겁이 나는 거고, 이 김무성, 유승민 세력은 이씨 탄핵은 우리가 다 했는데 왜 문재인 혼자 처먹어? 우리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계속 이 땅굴 작업을 한 겁니다, 문재인 쪽이랑. 그래서 그 협상의 과정에서 튀어나온 게 바로 그 연동형 비례제. 그거 지난해 12월에 무슨 황교안이 머리 빡빡 깎고 저 국회에서 무슨 천막 치고 생쇼 했죠? 그거 막는다고. 웃기는 얘기들이에요. 이미 지난해 7월에 정동영 발언에 나와 있습니다. 정동영이 무슨 자기 집에서 한 발언이 아니고 문재인 앞에서 5당 대표들 같이 모아놓고 문재인 앞에서 정동영이 아니 연동형 비례제만 되면은 개헌으로 가기로 이미 우리 야당은 약속했다. 문재인 당신 내각제거 개헌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지난 7월 달에 워딩이 남아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무슨 자기 집에서 한 말이 아니에요. 청와대에 들어가서 문재인한테 한 말입니다. 그리고 나경원이 이미 합의해 줬었죠, 연동형 비례제. 연동형 비례제야말로 내각제에 가장 걸맞는 선거제도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상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미 연동형 비례제는 자유한국당 사탄파들이 내각제 개헌을 매개로 눈 감아준 거예요. 자, 그렇게 슬쩍 해놓고 12월 달에는 바로 보수의 개돼지들을 속이려고 마치 머리 깎고 싸우는 척 했죠. 그러다가 저기 전광호 목사 같은 사람도 속아 넘어간 거 아닙니까? 막 같이 싸운다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다 속여 넘긴 거예요. 이미 연동형 비례가 들어왔을 때 문재인과 김무성 이자들은 내각제로 하기로 이미 손 잡았던 겁니다, 그때부터. 자, 그런 상태에서 저도 어제 봤는데 아니 이것들이 1월 15일 한 달 전에 민노총, 참여연대, YMCA, 경실련 그리고 문성근 이런 자들이 국민개헌연대라는 것을 발족을 시켰어요.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 저 그때 몰랐습니다. 근데 민노총, 참여연대, 문성근이 하는 그 단체에 김무성의 사조직인
범사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무성 조직이 민노총과 함께 국민개헌연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 전에. 이거 아무도 몰랐죠? 아마 범사련 자체를 아는 사람 별로 없어서 그래요. 저는 잘 압니다. 범사련은 그냥 김무성이 개인 조직이에요. 그렇게 하더니 이번 주에 김무성이 이종걸 아시죠? 이종걸.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전 떠들었던 그 천정배 아시죠? 목포가 낳은 강경 좌익. 이런 자들과 함께 김무성이 이번 주 수요일에 국회에 나타나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겠다고. 그리고 그 자리에 김무성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역시 탄핵의 주범인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같이 나타났어요. 11명의 친문 좌익과 김무성, 여상규 등 사기꾼 보수들이 나타나서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자들은 원포인트 개헌은 뭐냐면은 지금 대한민국 현행헌법상은 개헌을 하려면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발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민 50만 명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거를 하나 개헌하겠다. 이번 총선에서 올려서 그걸 국민투표로 통과시키겠다. 자, 여러분들 국회의원과 대통령만 개헌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개헌 발의권을 돌려주겠다. 멋있어 보이죠? 마치 국민에게 엄청난 권한을 돌려주는 것처럼 보이죠? 자, 김무성이하고 민노총이 손잡아서 왜 그 짓을 할까요? 민노총이나 김무성이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무슨 권력을 돌려주겠다 그렇게 해온 사람들이에요? 참여연대가 그런 짓 아닙니까? 근데 왜 갑자기 이 자들이 난데없이 내각제도 아니고 연방제도 아니고 국민이 발의할 수 있도록 원포인트 개헌을 하겠다. 50만 명 모은다. 우리도 50만 명만 모으면은 개헌을 발의할 수 있다. 자, 이거죠. 이거예요. 김무성이나 유승민이 만약에 내각제 발의가 들어가면은 짱돌 맞죠, 우리한테. 그리고 문재인이 직접 연방제 개헌 들어가면은 문재인 탄핵이죠. 이것들이 아는 거예요. 이거 내각제하고 연방제 섞어서 개헌했다가는 이거 돌 맞을 것 같으니까 요거를 말이 국민이지 민노총 조합원, 김무성 사조직, 그리고 대깨문 이런 자들 50만 명 모으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까짓거 민노총이 하루에 50만 명 못 모아요? 그렇게 해서 지들 사조직을 국민으로 포장시켜서 거기에 내각제와 연방제를 한꺼번에 집어넣겠다. 그렇게 해서 책임을 회피하겠다. 이 개헌안이 올라오면은 문재인도 김무성도 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개헌이다. 이 짓 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요거를 하려고 상당히 많은 작전들을 썼는데, 자, 저기 지금 사탄파 정당의 핵심들을 봅시다. 난데없이 김형호가 들어와서 공천위원장하고 있죠. 김형호 개헌 검색해보세요. 이명박 때부터 내각제 개헌하자고 설쳤던 사람이고요. 지금 무슨 통준위에 있는 박형준, 이명박 때 정무석 할 때부터 내각제 개헌한다고 설쳤던 인간이고요. 저 뒤에 있는 저 전광훈 목사랑 같이 했던 이재호, 이명박 때부터 내각제 개헌한다고 설쳤던 인물들이에요. 갑자기 내각제 개헌 세력들이 보수를 다 휘어잡았습니다. 12월 달부터. 그리고 문재인은 뭐랬냐? 총리를 정세균 앉혔죠. 정세균 검색해보세요. 국회의장 때부터 내각제 개헌한다고 설쳤던 인간입니다. 문재인이 내각제를 받아들인 이유는 간단한데, 내각제는 권력을 나눠먹기 때문에 문재인이 물러났을 때 문재인도 물러나지만은 친문 세력이 일정 정도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자기가 저지른 온갖 범법들을 덮을 수가 있어요. 내각제가 원래 그래서 부정부패 정권들이 좋아하는 제도입니다. 정권이 교체돼도 국회의 지분 가지고 행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아무리 해먹어도 전 정권이 처벌을 안 받아요. 그래서 문재인은 자기 살기 위해서 내각제를 받아주는 대신에 김정은이가 계속 조인트를 까고 있는 연방제 개헌안을 같이 올리자.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문재인과 김정은과 싸운다고 떠들었던 김무성이나 유승민 이런 자들이 연방제 개헌을 안 받을 것 같아요? 저 인간들은요,
김정은 밑에서도 장관 자리 주면 덥석 받을 인간 맞죠? 그거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인간들은 총리와 장관을 해먹는 거, 그 위에 김정은이가 있든 문재인이 있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방제와 내각제 개헌이 짬뽕으로 야합이 된 거고, 실제 박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옥에 보낸 자들도 바로 연방제 개헌안인 문재인과 내각제 개헌안인 김무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둘이 다시 손을 잡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 자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또 튀어나오느냐.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은 3월 5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하고 3월 25일까지 국회 3분의 2 의석이 두들겨서 통과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4월 15일 날 국민투표로서 과반을 넘기면 개헌이 일단 성립이 되는 겁니다. 11명, 김무성, 이종걸, 천정배 등 11명은요 지금 국회에 있는 전 개파를 다 망라했습니다. 한마디로 저 개헌안은 국회를 이미 통과한 거나 마찬가지죠. 각 개파의 대표 한 명씩 나왔는데 그 200명 이미 저 개헌안은 통과된 거나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4월 15일 날 지금까지 황교안 무리들이 떠들었던 대로 우리는 총선에서 문재인 심판하러 가자고 그렇게 선동했잖아요. 황교안 무리들과 저기 저 전광훈 목사까지. 그게 아니고 문재인 무리를 심판하는 선거가 된 게 아니고, 문재인 무리와 김무성 무리와 황교안 무리가 야합을 해서 대한민국을 연방제와 내각제 국가로 바꾸는 그 투표하러 들러리 쓰게 만든 겁니다. 지금 이 구도, 지금 이 김무성, 황교안, 김영호, 박형준, 이재호가 장악하는 저 자유한국당에다가 투표하는 순간에 문재인의 연방제를 우리가 찬성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자들이 그거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 어차피 총선 때 승부 보려고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개돼지입니까? 저것들이요, 사기 거짓 탄핵 한번 성공하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아,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보수파리 국민들, 조중동이 글만 써주면은 좋다고 따라가고 그냥 립서비스로 문재인 심판하자 그러면은 뭣도 모르고 표 찍는 개돼지들 이미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이나 김무성이나. 그리고 솔직히 우리 태극기 국민들 개돼지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전광훈 목사예요. 저 사람 아직까지도 무슨 총선이 문재인 심판한다, 그리고 저 자유한국당과 무슨 단일화한다 그러고 있잖아요. 저런 목사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린 이미 다 개돼지 꼴 됐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개돼지 취급받고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 이거 돌파하는 길은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박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는 이유도, 박 대통령을 탄핵시킨 이유도 내각제와 연방제 개헌하기 위해였기 때문에 이제 저자들은 박 대통령 안 풀어줘요. 절대 안 풀어주고 협박을 가할 겁니다. 박근혜 너도 내각제 연방제 동의해라, 그럼 풀어주겠다, 그런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박 대통령 한마디도 안 하고 있죠. 한마디도 안 하고 있죠. 본인이 탄핵된 이유가 바로 연방제와 내각제 세력인데, 그리고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내각제를 찬성한 적 한 번도 없어요. 4년 중인제 그 개헌만 얘기했지, 박 대통령이 더 버티면은 저자들은 이제 집 밟고 가겠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 회의도 안 되면 집 밟고 가겠다. 박 대통령 회의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자, 이제는 탄핵 무효, 우리가 탄핵 무효 외치면은 탄핵을 반대했던 국민들 중에서도 아니 지나간 거 아니냐, 옛날 거 가지고 왜 그러냐, 문재인 심판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 하는 개돼지들 많이 봤죠? 이제 그 개돼지들이 이제 참여할 시간이 온 겁니다. 탄핵을 묻고 문재인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탄핵을 묻고 문재인과 김정은의 연방제에다가 지금 표를 찍어주기 위해서 태극기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가 내각제 연방제 개헌이냐, 대통령제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느냐, 호언이냐 개헌이냐, 그 구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탄파, 문재인파, 박 대통령파 3파전 얘기했는데
3파전이 아니에요. 이제 저 김무성 황교안은 문재인과 한통속입니다. 내각제 연방제가 한 팀 됐기 때문에 그 싸그리 그냥 다 김정은파예요. 다 김정은파와 박근혜파 1대1 대결입니다. 이번 총선 이제 1대1로 돼버렸어요. 우리가 최소한 박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개헌을 저지할 백석을 만들어야 되는 것 플러스 국민투표 한다면서요. 이제 4월 15일 날 그거 과반 안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부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드디어 저놈들이 왜 저렇게 무리하게 사기의 거짓을 반복하면서 탄핵을 했는지 저놈들의 이제 목표와 최종 목표와 탐욕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시간부터 정광호 목사는 누구든 탄핵 대충 넣고 문재인 심판을 하자. 그 자들도 전부 다 이제 다 김정은 패들인 거예요. 이 정도 드러났는데 또 그만하고 있다. 또 우리가 총선 때 문재인 심판하러 가자. 자유한국당과 함께 다 김정은 패거리입니다. 이제. 자, 우리가 만민공동회 잘 만들었죠. 만민공동회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약하지만은 어쨌든 박 대통령의 뜻을 무조건 따르겠다는 친박신당이 저기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서 승부 거려면은 손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손발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저는 이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저자들이 탄핵한 이유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여론조사를 해도 내각제랑 연방제 지지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것들이 자신 없으니까 국민개헌길에서 국민이 개헌한다 이렇게 사기를 또 치는 겁니다. 이번 사기는 우리가 목숨 걸고 막아야 되겠죠. 솔직히 3년 내내 사기에 당했습니다. 계속 사기에 당해왔어요. 우리가 한 번만 더 당하면 이제는 대한민국의 개돼지가 아니라 김정은의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김정은의 개돼지가 되는 거는 이제 태극기 못 들어요. 지금은 태극기 들고 있는 개돼지인데 그때부터 인공기 들고 있는 개돼지 됩니다. 이거 장난 아닌 상황이에요. 이제는 아직 시간 많습니다. 대통령 뜻이 나오면은 한 방에 4월 15일 날 개헌 부결시키고 개헌 저지선 우리 한번 확보해 봅시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